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천자문 익히기. 즐겁죠? 예, 저는 즐겁습니다. 천자문 익히기 16일차 과정입니다. 오늘 배울 글자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오늘도 8글자인데요. 자, 여기가 보면은 멀 하자죠. 멀 하자. 그리고 가까울 이자입니다. 멀고 가까움. 그 다음에 한일자죠. 몸체자, 일체자, 하나의 몸이다. 즉, 멀고 가까운 것은 하나의 몸이다. 하나와 다름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게 거느리다 하는 거느릴 솔자죠. 이 손님 할 때 손빈자고요. 그 다음에 돌아갈 귀자, 서귀포 할 때죠. 그리고 임금 왕자입니다. 그러면 손을 거느리고 왕에게 돌아가다 뭐 이런 뜻인데 약간 생뚱맞죠. 어떤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자 아무리 여기를 갖다가 이제 끊는다고 해도 대꾸가 돼야 되거든요. 대꾸가 천자문은 일단 대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멀고 가까운 것이 하나의 몸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 또 무슨 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손님을 거느리고 왕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그 약간 생뚱맞은 약간 잘못 생각하면 이 그 천자문의 형식에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인즉 이거는 이제 천자문을 지은 사람이 참 이렇게 천재인가 봐요.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요, 시경을 알아야 됩니다. 시경에 보면 소화편이 이게 있는데, 소화편이 뭐냐 그러면, 왕실이나 이제 귀족의 그 연회에서 불리던 그 귀족 음악, 왕실 음악, 요거를 갖다가 이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 멀고도 가까운 것이 하나의 몸이다. 이 얘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다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시경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부천지하 대저 이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막부왕토라. 그래서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일체라는 얘기는 다 전부 다 왕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시경에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예, 빈을 거느리고 왕에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또 시경에도 나옵니다. 그 이때 빈이란 건 누구냐? 이 멀고 가까운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빈은 그런 거죠. 이 왕의 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그랬죠. 하늘 아래에.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인이겠어요? 아니면 손님이겠어요? 손님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손님들을 거느리고 왕에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시경에 있거든요. 또 이 소화편에. 그러면은 그 얘기를 그대로 여기에 그 8글자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 시경에서는 16글자인데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이 빈이라는 거는 왕의 땅에 있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은 누구냐? 황제냐 뭐냐? 이게 황제라는 명칭이 진시황 때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경은 생각해 보세요. 시경이라는 책은 공자님이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 공자님은 춘추 전국시대 때, 즉 춘추 전국시대 때는 황제라는 명칭이 없었다. 왕이라는 건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일체라는 얘기는 먼 이민족 땅이든 가까운 제후 땅이든 이 이라는 건 제후 땅이거든요. 멀리 있는 이민족 땅이든 가까이 있는 제후 땅이든 모든 것은 다 왕의 일체로서 전부 다 황제의 땅이다.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황제의 빈들이다 이 말이에요. 손님들이 다 황제의 손님들이지 주인은 황제다 이거예요. 너네들은 주인이 초대한 손님으로서 잠시 왕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빈 이게 손님을 빈을 손을 거느리고 왕에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중화 사상에 입각한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이 시경의 글이지만 또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을 봐도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선이 또 이제 그 황제의 땅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도 나옵니다. 상당히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찌됐든 이때 당시에는 중화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일체다. 이 민족 땅이 어디든 가까운 제후 땅이 어디든 간에 그것은 전부 다 일체로서 왕의 땅에 다름이 없다. 그리고 왕의 땅 위에 사는 사람 여기엔 생략이 돼 있어요. 그 시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 왕의 땅 위에는 전부 다 손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거느리고 왕에게 나가온다 이런 얘기인데 중간에 막 생략해버리고 이게 좀 많은 글을 압축하다 보니까 8글자 시경을 모르고서는 참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8글자를 가지고 간단하게 글자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멀하자죠. 멀하자 같은 경우는요, 이거 중국에 있는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한번 볼게요. 형성자로 풀고 있죠. 형성자다. 이것은 뭡니까? 요 갈착이죠. 우리는 책받침이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이 쉬엄쉬엄 갈착이라는 정확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뜻을 얘기하고 요 소전체에 보면은 소전체의 형체라는 것은 뭐냐 도로를 이렇게 도로의 모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 그리고 도로와 그다음에 여기는 지아오 발을 얘기한다. 이게 발을 표시는 요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이 얘는 위에는 도로와 밑에는 발을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도로에 이 멀고 가깝고도 먼 이런 도로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가고 있는 그런 도로, 열심히 뚜벅뚜벅 먼 길을 가고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다. 이 지아라는 거는 뭐냐? 가라는 거는 이것은 발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아라는 거는 양손이 이게 언덕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산 언덕에서 돌을 채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돌 종류는 어디에 있느냐? 통상적으로 이게 처가 이제 어디에 있다는 거죠. 리 어디에서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 이죠. 청시 도시에서 헌외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죠. 이 돌 종류는. 그래서 이게 지하라는 것이 좀 멀다라는 뜻. 자, 돌을 채취하는 곳이니까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다라는 얘기다. 이 멀 하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멀다라는 뜻이 있고 장구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거죠. 오래됐다. 그런 뜻도 이게 있다. 그리고 소전체도 그대로 이제 이 해서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멀하자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린 것을 참조하시면서 글자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멀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울 이자죠. 이번엔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울 이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글자인데요. 이게 너희자죠. 너희자. 이렇게 씁니다. 너희자.
그 다음에 요거 갈착, 아까 얘기했죠. 갈착은 요렇게 쓰는 거죠. 자, 위에는 도로를 얘기하고 밑에는 발을 얘기한다. 그래서 도로를 이게 뚜벅뚜벅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면 얘는 너희자거든요. 너희는 발음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 거기 너 있는 곳, 지금이야 뭐 화상 통화도 보고 전화도 하고 야 너 있는 곳에 갈게 그러면 너가 뭐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때 당시에 청동기 시절에는 너 있는 곳이라는 거는 내가 말로써 부를 만한 곳이죠. 눈으로 보여도 너 있는 곳이라고 말 못하죠. 왜냐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너가 있는 거기 너 있는 곳이라고 말할 때 정도의 이런 가까운 거리 거기를 간다는 요게 바로 가까울 이자입니다. 너희자를 써갖고요. 너희자를 이렇게 쓰면 사실은 이게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희자가 쉽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너희자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한일자입니다. 원래는 이것도 한일자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한일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자, 이 글자는 뭐냐면 원래는 가득 찰 일자죠. 그래서 이게 술을 잘 빚어서 밀봉하고 뚜껑을 덮은 모습인데 요 여기 보이는 이런 모습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술항아리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선비사자 비슷한데 요게 뚜껑입니다. 뚜껑을 이렇게 덮은 거죠. 그 다음 이 술을 밀봉할 때 이렇게 밀봉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술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술이냐. 여기 이게 상서로울 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서로울 길자는 뭐냐면요. 이 상서롭다는 요 뜻은 위패를 모신 거거든요. 이게 위패를 모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에 고하는 거죠. 이게 신께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 제문을 읽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얼마나 상서로운 겁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남고 번성해서 정말 이렇게 조상신에게 이렇게 위패를 올리고 제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제사 올릴 때는 정말 좋은 걸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 길자가 상서로울 길자가 딱 붙으면 이거는 제사 때 쓸 술이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상서로울 길은 제사를 가리킨다.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한일자에 이런 뜻이 있고요. 나중에 한일 대용으로 쓰이게 되면서 하나라는 뜻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쓸 때는 우선 뚜껑을 먼저 쓰고요. 자, 이게 덮을 명자죠. 뚜껑을 덮습니다. 자, 그리고서 요게 이제 길자인데 길자가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리고 밑에 받침을 이렇게 그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쓰는 한일자가 되는데 원래 소전체에서는 정확하게 제사 때 쓴 술병을 이렇게 밀봉하고 그 뚜껑을 덮고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일자였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몸체자입니다. 몸체자는요, 요 위에는 이제 와자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뼈 골자죠. 뼈 요까지 해서 위에 뼈다귀하고 요게 근육이 이렇게 있는 거죠. 뼈다귀하고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뭡니까? 이 풍성할 풍자입니다. 이게 뼈다귀하고 근육이 이제 풍성한 모습이죠. 이게 몸이라는 거죠. 이 풍성한 몸에서 뭔가 잘라내고 이랬을 때는 뭔가 그 잘라낸 부위가 되겠죠. 뭐 사지를 절단한다든가. 하지만 이게 풍성한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온전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파생돼서 조직이라든가 추상적인 완전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 이렇게 온전한 몸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온전한 몸을 얘기할 때 요게 풍성할 풍자 요 위에 있는 그 음식물을 가득 담아놓은 어디에 이 제단 위에 이게 제기예요. 제기. 요게 제사 때 쓰는 제기. 요 제기 안에 그 제사 때 올릴 정말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채워놓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풍성할 풍자입니다. 그리고 뼈 골자가 같이 해서 몸체자가 되었다. 몸체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하이 일체죠. 멀고 가까운 것은 하나의 몸이다. 자, 멀하 가까울 이 한일 몸체. 다시 한번요. 멀하 가까울 이 한일 몸체. 자, 다음 글자입니다. 거느릴 솔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거느릴 솔자에는 이 여기에 보면 실사하고 요 실사하고 옆에 점점 떨어진 이거요.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에서 보이는 요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은 추가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이 뭐냐? 이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왜 거느리다라는 뜻으로 됐나 그걸 알아요. 이게 원래 그 동화줄 중에서도 여기에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이 찌푸라기들 그 부스러기들인데요. 이게 왜 거느리다냐 그러면 우리 어릴 때요 새끼줄 꼬아봤어요. 그러니까 새끼줄을 꼬우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가 어릴 때 새끼줄 꼬을 때는요 요 지금 이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요렇게 요런 걸 들고요. 한 사람은 요런 걸 듭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요. 한 사람은 이렇게 그걸 사려줘요. 이렇게 이 짚을 사려주면 이거 거느리는 사람이 이걸 갖고서 이게 돌려요. 이렇게. 이게 돌리면서 얘를 꼬아가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비틀면서 이게 꼬아지거든요. 꼬아지면서 얘네들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즉, 이 모양을 새끼줄을 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끼줄을 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 새끼줄을 꼬을 때는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걸 많이 잘 꼬아봤던 경험자가 그걸 돌리면서, 어느 만큼의 이걸로 이제 굵기로 또는 어느 만큼의 사려주기도 잘해야 되고요. 이게 돌아가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느리다라는 것이, 이 새끼줄을 꼬는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잘 꼬으려면 새끼줄 튼튼하게 잘 만들려면 경험 있는 사람이 잘 거느려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이게 잘 돌리기도 돌려야겠고 사려주기도 잘 사려줘야 된다. 거느릴 솔자였습니다. 손빈자죠. 손빈자 같은 경우에 원래는요 이렇게 집 보이죠. 이 집에 사람 인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 그러면 이게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개라는 물론 조개패라고도 넣는데 원래 그 조개라는 게 돈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절. 그러니까 이게 돈입니다. 돈인데 이게 돈이 추가가 돼요 여기에. 손님은 그냥 손님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 한자에서도 보면은 돈을 갖고 가야 돼요 손님이 이게 돈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손님이다. 여기도 보면 이제 돈을 넣고 있는 돈 박스를 현금 박스 사과 상자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궐 같은 집에 사과 상자를 들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손님이다 뭐 이런 뜻인데 참 이게 유교 사상 하에서 만들어진 이게 예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예의입니까? 나는 참 한자를 볼 때마다 갑골문 시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갑골문 시절에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손님은 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그저 잘 살고 있나 궁금하고 어떻게 사업은 잘 되나 어떻게 애들은 잘 키우나 한번 마실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손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한나라 시절로 오면서 이게 돈을 갖고 방문을 해야 이게 손님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갑골문 시절에는 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그 사람인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소가 됐죠. 작은 사람이 됐습니다. 작은 사람. 근데 이 작은 소자에서 여기 건 빠지죠. 그러니까 사람인이 이렇게 바뀌죠. 왜냐하면 주인보다는 뭔가 아쉽고 작은 사람이다 해갖고 이것도 내가 불만인데 그냥 사람 인자 쓰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손님은 손님이지 꼭 방문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작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방문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빈이다, 손빈이다, 이런 거죠. 약간 저한테는 좀 기분이 나쁜 글자였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제 기분 나쁠 필요도 없는 게 원래 이 글자 뜻은 그냥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손빈자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갈 귀자는 지금 와서 추가된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와서 추가된 건 요 발이라는 거, 요거는 그칠 지자인데 원래는 발자국,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뜻은 이런 언덕이 있고요. 요게 이제 비추자인데, 비추자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손이 추가가 되고, 이 빗자루는 그대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빗자루입니다. 요 손이고, 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빗자루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언덕 붙자인데, 언덕은 뭔가 쌓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손하고 발, 요건 발이라고 했죠. 손발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 읽는 글자들은 요 언덕 자고 비추자죠. 이렇게 요게 요 글자에 손발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서서 손으로 비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언덕 붙자인데, 이거는 뭔가 언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 혹은 언덕 만든 거를 이렇게 쓸어내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혹은 먼지 같은 것들 쓸어내서 이제 언덕을 만드는 거고요. 즉, 이 글자는 청소하다라는 의미예요. 청소하다. 그래서 그 귀라는 거는 수많은 문헌들의 이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시집 가다라는 걸로 써요. 시집 가다. 그래서 시집 가는 거를 이제 귀자로 쓰다가 도라기로 이제 파생이 됩니다. 이게 왜 파생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는 한마디로 출가를 하는 건데, 가를 하는 건데, 이 남자 집 입장에서 보면은 요게 새로운 식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오다. 근데 이 오는 사람이 가만 보면은 이제 뭐를 자주 하느냐? 이 청소를 자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네. 그래서 돌아갈 귀가 아니고 돌아올 귀 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돌아갈 귀, 이게 돌아오다는 얘기도 있고 돌아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돌아갈 귀는 원래는 청소하다는 의미였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자 볼게요. 돌아갈 귀였습니다. 자, 임금왕자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임금왕자는요, 이러한 이게 도끼죠. 도끼인데 그냥 도끼가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도끼를 나무를 찍든가 이 가지를 다듬는 도끼가 아니에요. 이건 의식용 도끼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장식용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이런 도끼는 그 부족에 있는 지도자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부족의 왕들은 이러한 도끼를 갖다가 자기 처소에 딱 놔요. 그럼 여기는 뭐다? 이거는 왕의 처소다. 이 도끼는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선출할 때 이 도끼를 집으라 그래요. 자기 손으로. 이 대진제국이라는 그 드라마의 그 1편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모반을 해서 이거를 집으십시오. 이 도끼에 손을 딱 얹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안 집습니다. 나는 반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진시황이 어떤 위에 그 진시황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죠. 그 사건을 다룹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이제 핏줄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거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 의식용 도끼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식용 도끼가 금문에서는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간 진하게 이렇게 놓죠. 근데 이제 소전체에 와서는 여기 손잡이 부분은 짧고요. 밑에 도끼 부분은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구슬옥자는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가. 이게 구슬옥자고 임금왕자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이 그냥 붓을 녹자니요 점 하나 찍어놓고 얘는 그냥 대충 이게 비슷하게 놓자 해서 이렇게 임금왕자가 변하게 됩니다. 임금왕자였습니다. 자 그럼 네 글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느릴 솔손비인 돌아갈 귀 임금왕.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느릴 솔손비인 돌아갈 귀 임금왕. 네, 이렇게 해서 16일차 강의가 끝났는데요. 오늘도 8글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8글자 공부한 거 여러분들 프린트물 이제 첨부 파일에서 인쇄하셔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17일자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